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상견례는 내년에 하기로 했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저와 남친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고 남친 부모님은 서울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소규모 지방 도시였어요. 도시라고 하기에는 많이 시골적인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그날 아침부터 부랴부랴 챙겨서 새벽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남친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마당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당에 닭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닭들이 막 날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란 상태이긴 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분명히 낯선 환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친척 중에 지방에 사는 분들이 없어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지방의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던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 찾아뵙는 거라 홍삼이랑 소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얼마 전 남친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모님이 전기장판이 필요하다고 했다길래 전기장판까지 사서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마당에 서 있는데 남친 엄마가 마루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남친에게만 내려오느라 고생했다며 남친 등을 쓰다듬더니 저는 보지도 않고 남친과 둘이서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만 밖에 우두커니 세워두고 말이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황당했고 저만 혼자 남겨두고 쏙 들어가 버리는 남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미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방 안에 남친 아버지가 계셨는데 방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첫 대면에 담배라니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가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저는 정말 애썼어요. 하지만 제가 인사를 했는데 남친 아버지 역시 인사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 받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인사는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같이 인사는 못하더라도 받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후 저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앉으라는 말도 없이 남친에게만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허수아비가 되어 한동안 서 있었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제가 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님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방 한 구석에 옷들이 그냥 막 쌓여 있었어요. 제가 어디 앉을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첫 만남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집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집안에서는 저란 존재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가지고 온 선물을 한쪽으로 밀어두고는 구석에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남친 아버지가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날이 겨우 전기장판이 뭐냐? 첫 인사 오는 날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남친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바로 그래 보니 너네 집 부자라고 하던데 꼴랑 이거 가지고 왔나? 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침대가 필요하거든. 그거 있잖아 돌침대. 그거 하나만 사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놀란 제가 아무 대답도 없으니 다시 저에게 말을 했는데 너 옷도 비싼 옷 같은데 그거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저는 이때쯤 이 집안 사람들이 결코 평범한 집안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더 황당했던 것은 남친은 앞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행동을 말린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남친을 뚫어지라 바라보자
남친이 제 눈을 잽싸게 피하더니 남친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뒤통수를 확 갈겨버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가 되네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정말 황당한 일은 계속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무섭기까지 하네요. 남친이 배고프다는 말에 남친의 엄마가 근데 어쩌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참 적응력이 빠른 동물이라고 그때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곳은 그동안 제가 생각하던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남친 엄마는 소고기 이거 먹으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사가지고 간 한우를 확 뜯어버렸어요. 그렇게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남친이 앉아있던 제 팔을 툭툭 치더니 뭐해? 가서 고기 구워야지 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하고요. 그렇게 고기를 굽고 상에 올리는데 남친 엄마가 언제 끓였을지 모를 된장찌개를 냄비째 들고 와서는 밥상에 탁 하고 올려놓았어요. 얼마나 세게 올려놓았는지 올려놓으면서 안에 있던 음식이 제 옷에 다 튀었는데 정말 왜 이러는 것인지.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밥을 먹다 보면 음식이 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저는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제가 입맛이 있었겠어요? 고기도 정말 쥐꼬리만큼 굽고는 남친 가족들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에게는 먹어보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렇게 다 먹고 난 뒤 남친 아버지가 에이 고기가 뭐가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냐? 이 양 사오려면 좀 좋은 걸로 사오지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친 엄마는 나머지는 남친 여동생 오면 준다며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저는 고기 한두 점 먹은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 괜찮았어요. 빨리 이 집구석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남친에게 바로 올라가자고 했지만 남친은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그래? 내일 갈 거야. 그런 남친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 미친 개뼈다귀 같은 놈, 너는 올라가서 보자. 개삐리리 너 진짜 똥 같은 놈. 워낙 시골 마을이라 차도 없어서 내일 남친 차편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 꾹 참을 수밖에 없었고 남친이 여동생이 쓰던 방에 이불을 깔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불에서 냄새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젠장. 눈물이 나왔지만 다시 참았어요. 그리고는 씻지도 못하고 고양이 세수만 한 채로 꼬박 밤을 샌 것 같아요. 보일러도 안 틀었는지 얼마나 춥든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은 왜 그리도 안 가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남친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러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농사일도 배워야지? 라고 하면서요. 정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 남친 부모님은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같이 농사일도 도와야 하는데 빨리 배워야지 라고 했어요. 저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서있던 남친이 그러면 다음에 와서 배우면 되겠네?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 주둥아리를 불사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참았어요. 어떻게든 집에는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비굴하게 남친 차를 얻어 타고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 내리자마자 저는 남친에게 야, 이 쌍놈 삐리리야, 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진짜 빡치네 라고 말하고 집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남친은 그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무슨 말이냐, 인사까지 잘 다녀오고 끝이라고?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인사까지 잘 다녀와? 야, 개삐리리야, 이게 진짜 미쳤나? 인사를 잘 다녀와? 그게 잘 다녀온 거냐? 너 이렇게 미친놈이었어? 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남친에게
아무튼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너네 집구석 생각만 하면 끔찍하니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정신나간 남친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미친놈이죠. 아니면 뇌가 없던가요? 저보고 이상하다며 집안에 인사까지 했는데 못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댔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저희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는데 특히 엄마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두통약을 찾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당장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굉장히 흥분해서는 이대로 못 참는다며 몇 날 며칠을 혼자 시식대고 다니더니 갑자기 저에게 남친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헤어졌다니까 무슨 말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언니는 미쳤니? 그냥 헤어지게? 나는 그놈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오라고 해.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라고 말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런 언니에게 미쳤다며 그놈 얼굴 절대 보지 않겠다고 펄쩍펄쩍 뛰셨어요. 하지만 뭔가에 하나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인 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고시 합격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랐으니까요. 가끔 보면 무서운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언니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도 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부르기만 해봐 라고 언니를 협박하게 이르렀는데 저희 언니는 그런 부모님에게 그럼 엄마 아빠는 그날 나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두순두발 다 들었고 저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남친을 초대했어요. 남친은 헤어지자던 제가 갑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니까 신이 났죠. 저는 그런 남친에게 언니가 시킨 대로 우리 부모님 한우 좋아하니까 꼭 사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친은 한우와 과일 같은 것을 사서 저희 집에 왔어요. 남친의 집에 들어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던 언니는 그렇게 선물을 들고 서 있던 남친을 보며 겨우 이딴 것을 사온 건가? 첫 인사 오는 날에?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언니를 바라보았는데 언니는 남친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다음에 올 때는 골프채로 사오게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투는 언제 연습한 것인지 저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 언니에게 남친은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언니가 글쎄 말일세 자네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디를 가신 것인지 곧 오시겠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쭈뼛쭈뼛 서있던 남친에게 언니가 배가 많이 고픈데 밥 먹지 라고 말을 했고 남친은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런 남친에게 언니는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걱정 말게나 라고 말을 하고는 남친이 사온 한우를 확 뜯더니 그냥 신경질적으로 확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집게를 쥐어주며 고기 구워야지. 우리나라 예절에는 손님이 고기를 굽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며 고기를 굽게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다 구운 남친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하고는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를 가지고 와서는 냄비채로 식탁에 팍! 하고 내려놓았어요. 거의 던진 수준이었죠. 그렇게 국물이 다 튀었고 남친이 아이씨!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언니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남친에게 어때? 불쾌한가? 내 동생은 그 상황에서 잘 참았는데 참을성이 없구만 이라고 말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최소한 집에 손님이 온다고 집 정리 정도는 했는데 왜 마음에 안 드나? 우리는 최소한 손님 불러놓고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했고 남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아이씨 미친 집구석이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 남친에게 야 이 미친놈아 미친 집구석? 미친 집구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네 부모님이 하는 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못된 거냐?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 봐 너도 지금 기분 나쁘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 정신나간 놈아.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내 동생 만나서 봉잡았다 그랬지.
선물 들고 간 사람한테 겨우 그거 사왔냐고 핀잔을 줘? 처음 인사 간 사람한테? 돌침대를 사오라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예의범절이냐? 라고 말하던 순간 남친놈이 미친 삐리리네? 라면서 저희 언니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저희 언니가 왜? 때리게? 역시 무식한 놈들은 손이 먼저 올라가지. 안 그래? 너 나 때리는 순간 경찰서 갈 준비해. 저기 CCTV 보이지? 내 동생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변호사인데 나는 절대 합의 같은 건 안 해. 나 이 바닥에서 독점으로 유명하거든. 이라고 말을 하니까 남친놈이 쫄아서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씨 거지 같아서 라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있는데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친이 구운 고기 전부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생각보다 더 거지 같은 놈이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 인생 끝날 뻔했다고 어디서 저런 놈을 만나고 다닌 거냐고 잔소리를 엄청 해댔어요. 그런데 그런 언니 모습을 보니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뒤 남친은 연락이 없고요. 요즘도 가끔 꿈을 꾸는데 전 남친 집 마당에서 날아다니던 닭이 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도 미리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당분간 남자친구 안 사귀려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니 남자만 봐도 현기증이 난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는 이렇게 재혼을 서두르는 건지. 오늘 아버지가 재혼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나오기 싫었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아빠의 경제력이 필요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고1로 한창 공부가 아니더라도 사춘기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의 상태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엄마도 저도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도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빨리 20살이 되고 대학교를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 독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대학교도 웬만한 데가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데를 가야 아버지가 지원을 해줄 거라 생각하기에 저는 지금 이런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남은 3년 고등학교 생활은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친구들이 오늘은 땡땡이 한번 치자. 오늘 점심은 급식 말고 학교담 넘어 짜장면 먹고 오자. 여러 유혹들이 많았지만 저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만 하고 살고 있는 저에 비해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연애도 하고 참 팔자 좋단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아버지 마음을 사로잡았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건물 제일 위층에 위치한 한정식 집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올라타려고 하는데 웬 젊은 여자가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옆에 서더군요. 엄청난 미인으로 곁눈질로 대충 봐도 탄탄하고 건강하다는 게 확 느껴지는 여자였어요. 데이트하러 왔나? 아무 남자나 만날 것 같지 않은 여자임은 분명했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순간에도 저는 그 여자를 몇 번이나 힐끔거리다 순간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도 6층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어주더군요. 멋쩍어진 저는 모른 척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이 빨리 뛰고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얼른 내려 아버지를 찾았어요.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아버지께 다가가자 아버지가 찾기 어렵지 않았지?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더군요. 웬일이야? 나한테 이런 목소리로 의아했던 저는
아버지의 눈길이 자신의 뒤로 가 있는 걸 보고 뒤를 돌아보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그 여자가 웃으며 아버지 옆으로 왔습니다. 둘이 같이 오네 인사해라 새어머니 되실 분이다. 우리 아들지 강훈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는 두 사람을 짧게 소개를 하더군요. 저는 엉거주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반가워 난 한혜진이라고 해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한 신세대 여성을 택하셨나 보다. 수동적이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던 엄마와는 성격이 정반대인 것 같았어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만남을 끝내고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적만 흘렀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뭘 먹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여자가 뭐하는 여자인지 아버지의 연애사에 흥미가 있지도 않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결혼식은 여자가 초혼이라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며 날짜는 한 달 뒤 셋째 토요일이라는 것 정도로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분위기를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 뭐하고 노냐 등을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지도 관심 없는 걸 물어봐주니 황송할 따름이었어요. 대충 잘 지낸다며 둘러대었더니 필요한 게 있음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새엄마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렇다고 새엄마가 싫은 건 아닙니다. 새엄마라는 관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솔직히 저는 새엄마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 뒤로 결혼식까지는 새엄마와 저는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새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상 따로 생각나거나 하지 않아 별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셋이서 지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딪히는 새엄마를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묘한 마음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꿈에서까지 새엄마가 나타나 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니 꿈에서 깨고 나서 새엄마를 보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주치지 않으려 얼른 학교로 갔어요. 그런 저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엄마는 남편을 붙잡고 저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이라며 털어놓았다더군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창 공부에 시달릴 때라 예민해서 그런 걸 테니 별 신경 쓰지 마 하고 말했다더군요. 모처럼 토요일에 늦잠을 자고 거실로 나온 저는 깜짝 놀랬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엄마가 거실에서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열심히 요가를 하고 있더군요. 새엄마는 요가 강사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집에서 요가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큰 방에서 혼자 조용히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거실에서 하고 있는 거지? 저를 본 새엄마가 저에게 다가오며 아침을 차려주겠다며 씻고 나오라네요. 그냥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에 나갈 걸. 어색한 기류에 숨이 막히고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줬으면 그냥 가서 운동이나 할 것이지. 왜 앞에 앉아서 밥 먹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건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 오후에 백화점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빠는 주말에도 바쁘시네 하더군요. 저도 공부하러 독서실 가야 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는데 내가 워낙 선택장애가 심해서 누군가 같이 쇼핑을 가야지. 아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고민만 하다.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온다니까. 바람 좀 쐴 겸 같이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마치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식이었어요. 결국 저는 새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둘은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젊은 새어머니는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저의 팔짱을 끼고 다니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어때? 나한테 어울려 물어보고 입어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어색해 피하려고 했지만 새엄마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저만 신경 쓰면 촌스럽고 어리게 볼까봐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어요. 새엄마는 매장을 몇 군데 돌며 집안 살림에 필요한 몇 가지 조리도구도 사고 저의 옷과 운동화도 사줬습니다. 이런 물질 공세로 저의 마음을 사려는 게 뻔히 보였지만 새엄마가 아니라는 듯 행동하는 게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어색한 게 많이 줄어들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밖에 나와 햄버거를 먹고 싶었는데 말은 하지 못하고 새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눈치채고 먼저 햄버거를 먹자고 했습니다. 몸매 관리한다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해 양보해 준 건가 싶었어요. 새엄마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햄버거 맛있다. 근데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을걸?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나 요리 솜씨 꽤 쓸만해. 이래봬도 금손이거든. 주로 새엄마가 얘기하고. 저는 듣고 대답만 하는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과묵한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몇 가지 말을 했어요. 밥보다는 여러 가지 군것질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날부터 틈만 나면 이것저것 간식을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저의 방에도 계속 들락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생겼습니다. 공부에 파묻혀 사는 저이긴 하지만 한창인 사춘기 소년인 것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저는 책 대신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몰입하고 있었는지 문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싸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니 새엄마가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새엄마는 별거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손으로 저를 마무리해주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발 꿈이길 바랬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일로 새엄마를 피해 다녔습니다. 새엄마는 매일 밤 늦게 몰래 집에 들어서는 저를 오늘은 작정하고 기다렸는지 방으로 따라 들어와 한창 그럴 나이라며 당연한 거다라고 혹시 또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새엄마는 저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 도와줘라며 저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뜨거운 관계를 하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우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매일 새엄마와 즐겁고 행복하고 뜨거운 관계를 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엄마도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저는 더 열심히 새엄마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안는 느낌에 깨어났더니 선영씨였어요. 선영씨는 저에게 오늘 다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나는 선영씨와 관계를 했습니다. 특히 선영씨가 위에서 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3번 더 넘고 선영씨는 제 아내가 잠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일하는 직장의 거래처 여직원이었는데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연애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저와 잘 맞더라고요. 저보다는 1살 연상이고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줄 알기도 하고 소박한 취향 역시 저와 같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자다 싶어 더 시간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1살 많았지만 제 말을 잘 따라주었고 저를 대할 때도 편하게 대해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친구도 참 많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의 친구들이 남자친구인 저를 궁금해해서 누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많이 불려가기도 했었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의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내 친구들이 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서로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어요. 당신의 친구는 그냥 편하게 대하는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이라며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거짓말이에요. 아내의 친구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정말 미인입니다. 선영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몸매도 좋고 얼굴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히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 제게 마음에 드는 친구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와이프가 선영이는 어때? 라고 물어서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친구 중에는 선영이가 인기가 제일 많다면서 따라다니는 남자도 많고 선영이는 남자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어요. 지금 제가 와이프에게 선영씨 이쁘다고 칭찬을 했다가는 오늘 저녁 밥상에 반찬이 아무것도 안 올라올 게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질투 때문에 장난을 하는 줄로만 알았지요. 저는 와이프와 했던 대화를 잊어버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겨놓았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선영 씨가 집에 오니까 같이 술 한잔하게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다른 친구는 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선영 씨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끊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근대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은 애교 가득한 얼굴이었고 모델 출신답게 몸매는 아주 늘씬하게 잘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아내와 결혼 전에 처음 선영 씨를 보고 솔직히 아내보다 은영 씨가 더 이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선영 씨를 저희 집에 혼자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와 선영 씨는 이미 삼겹살을 먹으면서 서로 한 잔씩 하고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도 평소 집에서 안 입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선영 씨는 평소처럼 스타일 좋고 예뻤습니다. 우리는 서로 편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1살 어리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내 친구들은 저를 약간은 동생 취급하는 듯 편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일단 저는 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저를 따라 아내도 방으로 들어왔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선영이가 오니까 좋아서 아주 입이 귀에 걸리겠네 하면서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대더라고요. 저는 오늘 실수라도 했다가는 아내에게 평생을 잡혀서 살 것 같아서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니 이미 두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비운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사온 건지 본격적으로 양주를 한 병 꺼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고 안주도 좋으니까 술이 물처럼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먹으면서 주거니 받거니가 어느새 절반 이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술이 센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점점 취해 가더군요. 반면에 선영 씨는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저도 계속 양주를 마시다 보니 눈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진짜 많이 취했는지 아까부터 저를 보면서 실실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선영 씨는 신랑이 얼마나 이쁘면 보기만 해도 좋냐고 아내에게 면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제가 선영 씨는 좋다는 남자가 많을 텐데 왜 결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결혼 생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아내가 선영 씨에게 결혼하기엔 아직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고 선영 씨도 한술 더 떠서 세상에 남자 다 만나볼 생각이라며 재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취기가 돌아서 더 마셨다가는 실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선영 씨에게 우리 남편이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예쁘다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영 씨에게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부끄럼이 밀려왔고 어찌됐든 이 상황을 얼른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셋이 같이 있다가는 아내에게 트집 잡힐 일만 생길 것 같아서 저는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은영 씨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가볍게 씻은 후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안는 느낌에 깨어났더니 선영 씨였어요. 선영 씨는 저에게 오늘 다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나는 선영 씨와 관계를 했습니다. 특히 선영 씨가 위에서 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3번 더 넘고 선영 씨는 제 아내가 잠자는 거실로 나가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숙취 때문에 정식 못 차리면서 일어나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저와 선영 씨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해장을 하고 아침에 일찍 선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이후 선영 씨와 저는 만나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 남편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많이도 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저도 남편밖에 몰랐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지루해지더라고요. 태용이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하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남편에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은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 하면서 말이죠.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심심하기만 한 남편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착하고 돈 잘 버는 남편과 살았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때에는 옛날과 달라서 주변 여자인 친구들이 모두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일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꿈은 현모양처이자 살림 잘하는 가정주부였어요. 친구들은 옛날 사람처럼 주부가 되고 싶다면 어떡하니? 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내조하며 뒷바라지하고 싶은데 어쩌나요? 가정 도우미나 얘들을 키우는 직업도 전문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돈을 안 받을 뿐이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여고생 때부터 저의 이상형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잘생기고 키 크고 재미있는 남자를 선호했는데요. 저는 못생겨도 가정적이고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죠. 그렇게 직업 좋고 순수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명 금융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승진도 빨랐어요. 이젠 아들이나 딸만 생기면 제가 생각하던 완벽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도 남편 쪽도 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때마다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아서 결국 제 나이가 40대에 들어서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만 살게 되었죠. 남편은 우리 둘이어도 괜찮다고 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안 돼서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하기는 한데 재미가 없고 특히 관계를 하는 것도 한결같이 재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언가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았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즐거운 관계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디 다른 데서 풀고 오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매번 회식이 끝나면 집에 꼬박꼬박 온 것 같았고 휴대폰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현금을 뽑았다든지 하는 기록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이긴 한데 삶의 흥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요생 관계는 애인이랑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남편은 가족인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사람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으니 동호회에서 많이들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싶더군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과의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시간은 많고 같이 시간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머릿속에 자꾸만 잡념이 생기더라고요. 관계를 잘하는 남자와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말하던 동호회를 알아보았습니다. 괜찮게 생기고 저를 원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대화도 어느 정도 통하고 괜찮게 생긴 태용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나이가 28살이었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관계를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나서 태용이가 저를 찾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했어요. 저 태용이와 관계를 하면 어떨까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더군요. 태용이의 집은 유명한 동네에 있는 빌라 2층이었습니다. 그런 동네를 간 것은 대학생 때 이후 오랜만이었죠. 태용이의 집은 정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파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태용이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 짐을 몰아넣더니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고 소주잔과 소주를 꺼내 오더라고요. 태용이와 저는 탁자에 의자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이 어느덧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태용이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누워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더군요. 어느새 저는 태용이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많이도 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저도 남편밖에 몰랐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지루해지더라고요. 태용이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하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남편에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은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 하면서 말이죠.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심심하기만 한 남편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 될 때마다 태용이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겼던 태용이가 이제는 가끔씩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태용이의 자취방을 출근 도장 찍는 와중에 태용이 집에 여자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 하자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누구 있냐고 물으니 누구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저는 태용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태용이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호감까지 생긴 상태였거든요. 태용이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면 꼭 저한테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다 줬죠. 심지어 고가의 옷이나 핸드폰 같은 물건들도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각별한 사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그냥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들어가면 남편은 원래 자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원래 제가 늦는다고 기다리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뭔가를 꺼내더군요. 태용이와 술을 마시는 모습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우연히 반차 내고 집에 왔다가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 사소한 것들도 유심히 살펴보니 다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저를 받아주긴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신세가 된 제 자신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 초반의 남자입니다. 수능을 말아먹어서 안타깝게 재수를 하게 되었고 힘든 재수학원 생활 끝에
제가 원하던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집에서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엄마랑 아빠는 저를 위해 서울에서 지낼 자취방도 알아봐 주시면서 제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혼자 지낼 제가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결혼 전에 알게 된 친구분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연락을 드렸고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에 올라간 후 친구분을 따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50 중반인데 그 친구분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게다가 관리도 꾸준하게 받으셨는지 부인에게 니트를 입으셨었는데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솔직한 경험담을 전하기 위해 표현을 하자면 볼륨감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옷 입으신 것도 요즘 스타일대로 잘 입으셨고요. 솔직히 나이를 몰랐으면 30대 후반이나 40 초반으로 생각할 정도로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 반 놀라운 마음 반으로 절로 멍 때려지더라고요. 친구분이 처음이라 어색하지 라면서 말을 걸어서 정신 차렸을 정도로 미모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주문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전에 듣기론 아직도 엄마가 제가 고생할 것 같다면서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이나 밥도 잘 챙겨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사냐? 서울은 지낼만 하냐? 지하철이 복잡해서 힘들진 않냐부터 혼자 지낼 때 꿀팁 같은 것도 알려주셨고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색할까봐 부담스럽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밥값도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인데 저희 엄마가 너무 과한 부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마마보이처럼 보일 것 같아서 엄마가 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니 아니야, 나도 아들 생긴 셈치고 오고 가고 하면서 챙겨주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진 말어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리고 다음엔 제가 밥 사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심히 들어가라면서 먼저 카톡이 와서 저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의상 연락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어떤 반찬을 좋아하냐고 물으시고 집에 잘 들어갔냐? 몇 시에 잘 거냐? 자기는 언제 잔다 등 소소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는데 밤에 혼자 편의점 가는 게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구분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잠들기 전까지 통화하면 딱이겠다 싶어 저랑 계속 통화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전화를 1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여자친구 없냐? 연상 사귀어봤냐? 라고 물으셔서 여친은 없고 연상은 사귀어봤는데 그쪽이 어리다고 싫다더라 이러니까 자기였음 잘 대해줬을 텐데 아직 젊은이들은 뭘 모르는가 보다라면서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장구 치면서 진정 매력을 아직 몰라서 그런다 이러니까 친구분이 자긴 젊은 남자들의 매력이 뭔지 잘 안다고 하시길래 아, 나를 유혹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러겠냐고 그냥 실없는 농담하시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식의 유혹도 싫지만은 않았던 게 제가 매력이 있어서 누군가 절 꼬시는 거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고 그만큼 뭔가 끌리는 구석이 있단 증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도 자주 연락이 오셔서 톡도 자주 주고받고 사적인 이야기 좀 나누다가 갑자기 어느 날 친구분께서 술 한잔 하겠냐고 하셔서
개강 전이고 할 일도 없어 그분 집 근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하신 분께서 옷차림이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레이스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딱 달라붙는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니트 입었을 때도 승가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굴곡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골이 보일 정도의 좀 파인 옷을 입고 오셨고 허리 곡선이나 라인이 확 눈에 띌 정도로 붙은 옷이어서 좀 불끈하긴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오늘 너무 화려하신 거 아니냐 하니까 원래 이렇게 잘 입는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이쁘게 입고 나와서 너도 좋지 않냐고 하시길래 전 뭐 다 좋죠 이러면서 웃었는데 의미심장하게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나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주 마시다가 뿜을 뻔하니까 장난이라면서 아직 잘 모르네 이러길래 또 웃으면서 넘어가고 술 잘하냐고 하길래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그냥 허세 좀 떨었더니 멋지네 이러면서 제 댕이를 톡톡 때리시더라고요. 너무 전례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 살짝 의자를 옆으로 이동시켜 술을 마셨는데 친구분이 한 잔 두 잔 하시면서 슬슬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혼자는 안 외롭냐고 하시길래 맨날 잔소리 듣다가 나와서 사니까 아직은 외로운 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자기는 요즘 따라 너무 외롭다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식도 남편도 없으니 한 번씩 끌어오를 때가 있다고 대담하게 말씀하시길래 좀 놀랐습니다. 이런 걸 친구 아들에게 말해도 되나 잠시 생각해 보다가 굳이 그걸 제가 이야기해서 분위기 초칠 필요는 없으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 소주 2병씩 총 4병을 마셨는데 친구분이 많이 취해서 제가 대신 계산을 하고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다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무리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혼자 갈 상태는 아니어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해서 그분 집에 가게 되었는데 비밀번호도 막 틀리시고 한참을 헤매다 겨우겨우 안에 들어가서 침실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제 옷깃을 잡고선 가지 말라고 같이 한번 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는 반쯤 흘러내려와 있지 치마도 올라가서 아슬아슬했고 눈빛이 야릇하다고 해야 하나요? 묘하게 저를 바라봐서 순간 아찔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선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한들 꼭 참고 집에 가서 자야 한다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곳이 있다 이러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확 오시더니 관계를 꼭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한 번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해봤긴 했는데 이전 여자친구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잘하셔서 정신도 못 차리고 친구분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지도 못하겠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중이를 만지셨는데 진짜 혼절할 것 같더군요. 그래도 더 이상의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렸어요. 급하게 뿌리치고 들어가 보겠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헐레벌떡 택시 타고 바로 집으로 가는데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심장은 쿵덕쿵덕거리고 이 다음부터 어떻게 친구분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알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술도 다 깨고 집에 와서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와서 결국 그날 밤샜습니다. 그리고 오후쯤에 친구분께서 전화와서 태연하게 해장했냐고 하시길래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요 이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해장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먹이려고 북어북 끓여놨다고 속 많이 안 좋을 텐데
대충 씻고 와서 밥 먹고 가라면서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태연이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잘하는 누나가 보자고 해서 나가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해장 잘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하시길래 기억 못하시는가 보다 다행이다라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제 승가 만진 거 너무 좋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제 너무 귀엽더라, 나랑 한번 해볼래? 나는 너랑 너무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전화 줘라고 하시더니 먼저 끊어서 할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만나자고 연락 오고 뭐 하냐면서 자기 사진을 보내는데 몸만 부각되게 찍어서 보내거나 보일 듯 안 보일 듯하게 찍어서 보내면서 외롭다면서 같이 관계를 하자는 식의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날 밤에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다 보니 자꾸 몸이 본능대로 반응하고 그날을 쉽사리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정상이 아닌 거 알면서도 한편으로 엄마만 모르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친구분도 외로워하시니까 서로한테 상부상조가 될 것 같긴 한데 윤리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서 내면적으로 많은 고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을 진정하고 다잡으려 해도 쉽지가 않네요. 지금도 계속 톡 와서 오늘은 만날 수 있냐? 간단하게 밥이라도 먹자면서 본인 집으로 오라는데요. 가도 될지도 모르겠고 간다고 해도 그냥 밥만 먹고 나올지 아님 거사를 치를지 제 자신에게 확신이 안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